하루 3번, 나 자신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건 안 돼. 진짜 이번엔 참자. 딱 오늘까지만.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그렇게 다짐하고도 10분 뒤 나는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할 일도 있었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알았는데 손은 어느새 딴짓하고 있고 뇌는 아 몰라 하며 로그아웃 해버립니다. 그러다 결국 스스로에게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나 진짜 의지력 쓰레기인가? 왜 나는 이걸 매번 못 참는 걸까? 사실 이런 대사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마치 틀어놓은 자동응답처럼 반복되곤 합니다. 어쩔 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며 괜히 자기 비하로 흘러가기도 하고 이럴 거면 차라리 폰을 부숴버릴까 같은 과격한 상상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 정말 나만 하나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 못 참는 나와 씨름하죠. 그런데 이 질문, 혹시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왜 나는 이걸 못 참지?가 아니라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 혹시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는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극과 구조가 너무 잘 설계되어 있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며 어떻게 하면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조율할 수 있을지 뇌과학, 철학, 심리학 기반으로 실전 전략까지 알려드릴게요. 플라톤은 인간을 이성, 감정, 욕망이라는 세 마리 말이 끄는 수레에 비유했습니다. 욕망은 자꾸 옆길로 빠지려 하죠. 하지만 욕망이 없다면 수레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충동은 바로 그 욕망입니다. 도파민 네이션의 저자 애나 렘키 교수는 말합니다. 도파민은 단지 쾌락의 신호가 아니라 행동을 촉진하는 원동력이다. 즉, 우리가 뭔가에 끌리는 건 비정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진화했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태한 것이 아니라 뇌가 현재의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이 문장은 충동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충동은 목표를 향한 에너지라기보다 감정을 피하려는 몸의 회피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자 댄 에리얼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반복되는 실수를 계획하는 존재다. 예상 가능한 유혹 앞에서 예상 가능하게 무너지는 게 인간입니다. 특히 즉시 보상이 주어지는 선택에는 너무나도 약해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 중인데 바로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갑자기 알림이 뜬다면 우리는 결국 지금 당장 기분 좋은 것에 손을 뻗습니다. 이건 뇌의 도파민 회로가 즉각적인 쾌락에 반응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는 인간은 두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즉흥적 감정과 이성적 판단이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즉흥적 감정이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아야지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손은 이미 과자 봉지를 뜯고 있고 눈은 유튜브를 켜고 있고 마음은 벌써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하지만 이건 약함이 아니라 구조의 차이입니다. 이성보다 빠르게 반응하는 즉흥적 감정을 이해하고 구조를 바꾸는 쪽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충동의 정체도 이해했고 우리가 왜 반복해서 무너지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바로 실전 전략입니다.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환경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3가지 실전 전략을 소개합니다. 이 전략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직접 써먹을 수 있는 현실 대응법입니다. 첫 번째 전략, 충동을 억누르지 말고 말을 걸어라. 많은 사람들이 충동을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윌파워 인스팅트의 저자 켈리 맥고니걸은 말합니다. 의지는 근육이다. 계속 사용하면 지치고 고갈된다. 따라서 억누르기보다는 인식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왜 지금 이걸 하고 싶을까? 혹시 내가 불안해서 이러는 걸까? 이건 마음챙김 기술의 일종으로 충동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감정 조절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 배달앱을 켜기 직전에 잠깐 멈춰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배고파서 켜는 걸까? 아니면은 오늘 하루 너무 허무해서 뭔가 보상을 받고 싶은 걸까? 그 순간 감정의 실체가 보이면은 배달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도 충동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피하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를 보는 연습입니다. 두 번째 전략, 도파민을 없애지 말고 방향만 바꿔라. The Molecule of More에서는 도파민을 기대의 분자라고 표현합니다. 즉, 실질적인 성취보다 곧 뭔가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다가 자극적인 것에 끌립니다. 중요한 건 도파민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 가면은 집중이 잘 되는 이유는 단순히 분위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변에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회적 신호가 뇌의 생산적인 보상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뇌는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기대감을 느끼고 도파민의 방향이 산만하면서 집중으로 전환됩니다. 혹은 운동을 시작하려고 해도 집에서는 잘 안 되는데 운동복을 입고 나가면은 갑자기 의욕이 생기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환경의 신호가 도파민 방향을 바꾸는 거죠. 집에서 집중이 안 된다면은 환경 자체를 유쾌하게 전환해 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엔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를 보던 거실을 집안 카페존으로 꾸며보는 겁니다. 스탠드 조명을 켜고 커피 한 잔을 내려 책상에 올려두고 집중용 음악을 틀면 평범했던 공간이 집중이 터지는 공간으로 변신합니다. 혹은 아예 코믹하게 헤드폰을 끼고 지금부터 나 회의 중이야 라는 간판을 붙여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에 지금은 집중할 시간이다 라는 암시를 주면 도파민도 그 흐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황적 몰입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은 주변의 분위기에 맞추려는 성향이 있어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같은 리듬을 타게 됩니다. 도파민은 자극 자체보다 예상되는 보상에 더 민감합니다. 주변이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내 뇌도 그 분위기에 반응해 도파민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전략, 충동을 금지하지 말고 예약하라. 습관의 힘에 저자 찰스 두이그는 말합니다. 행동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루틴을 교체하는 것이다. 충동을 억제하는 대신 루틴을 예약으로 바꾸는 전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이 너무 만지고 싶어진다면 그 순간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좋아, 지금 말고 일 끝난 뒤 20분 동안 마음껏 보자. 심리학에서는 이를 충동 연기 전략이라 합니다. 지금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야근하고 돌아온 밤 11시 넷플릭스 한 편만 보고 자자며 켰는데 세 편째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럴 때는 넷플릭스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금요일 저녁에 실컷 보자고 정해두는 겁니다. 충동을 억제하는 대신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면 심리적 갈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참는 동안 뇌는 나는 참는 사람이라는 자기 효능감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하버드 감정 수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충동을 못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충동에 대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충동은 나쁜 것이 아니라 감정을 피하려는 몸의 방어 반응이며 도파민은 쾌락이 아닌 기대의 흐름이라는 것.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의 뇌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고 당신은 이제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장 오늘 이 영상이 끝난 뒤 어떤 행동을 할지가 당신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나는 충동을 이해하고 다루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오늘 당신의 충동을 잠깐 멈추게 만든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 짧은 한 문장이 지금 어딘가에서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겐 구명줄이 될 수 있으니까요.